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 형제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쉬고 남은 한 주 마무리 잘들 하셨나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중국 헝다그룹 이슈로 많이들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중국의 헝다 위기. 역시 주식시장에서는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규제 이슈들에 이어서 헝다 파산 이슈까지. 최근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온갖 악재는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리먼 사태다. 금융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헝다그룹 몰락으로 인한 후폭풍을 대비해라. 정말 여러 전문가들의 말들이 온갖 매체에 쏟아지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투심을 너무나 흔들었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헝다 사태가 리먼 사태 때와는 다르다. 또 충격이 제한적이다. 글로벌 증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라는 이런 뉴스로 도배가 되는가 하며 24일 금요일에는 헝다그룹이 채권 이자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경제 위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느낌의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다음 주에 증시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증시 상황을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헝다그룹의 몰락으로 전 세계가 금융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전문가? 아니면 헝다 사태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을 하는 전문가? 다음 주에 증시 상태에 따라 나오는 뉴스들도 아마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증시의 상태를 보면서 또 다른 의견들을 이제 내있게 분명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을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판단일까요? 물론 미국 증시,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 그렇게 판단했던 제 판단이 너무나도 옳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 주식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미국 증시가 반등한 것처럼 중국 증시도 반등에 성공한다면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후회하겠죠. 여러분, 이렇듯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 같은 개미 투자자는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9월 23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참 걱정됐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막상 23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개장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전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주가 방어를 잘 해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의 시장이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헝다 이슈가 바로 반영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반영이 되었던 게 크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나 제 예상과 다르게 시장은 흘러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도 반등을 해주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다음 주 증시 흐름이 무섭다고 바로 이번 주에 매도하는 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과 ETF들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죠. 헝다 이슈로 이 ETF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는 중국 신에너지차 당월 판매량 및 증감률 그래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다시피 연속 세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7월 판매량은 27만 1000대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과연 이 그래프가 8월, 9월, 이제 10월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꺾일까요? 이 표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분기별 탑재량 및 증감률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배터리 산업의 호재로 작용했고 배터리 탑재량이 작년 3분기 플러스 전환한 데 이어서 올해 1, 2분기 세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 중에도 배터리 업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CATL과 BYD가 있는데요. 중국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은 생산 라인 증설을 통해 5년 내 생산 능력을 기존의 6배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BYD도 연간 200GWh를 목표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터리의 수요는 배터리 업체의 영업이익으로 고스란히 전환이 될 거고 이는 원활한 현금 흐름과 자금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안전하고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 정부에서도 든든하게 지원해주면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고요.
특히 SNE 리서치 둔간증권연구소에 따르면 연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500만 대를 돌파하고 그중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24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해요. 또 세계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265기가와트인데 이 중 중국은 120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먼 미래인 25년에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750만 대, 중국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이 375기가와트로 예상하는데 이는 전 세계 시장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식시장을 몇십 년, 수십 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해온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주식을 시작한 지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런지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사라,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주식을 해온 사람으로서의 소견은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증시가 얼어붙는다고 하더라도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길은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처도 많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주식 투자뿐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었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상승만 하지는 않잖아요. 머리로는 다 아시지만 막상 뉴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 제가 매수한 ETF들 모두 다 좋은 ETF라고 생각해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2차전지 테마,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R이랑 S&P 500, R이랑 미국 나스닥 기술주. 이 효자 ETF들을 매도하시고 투자금을 확보하신 후에 현금을 들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로 투자금을 리밸런싱 하실 건가요? 전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훨씬 자산을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보다 더 좋은 ETF들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ETF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려는 겁니다. 좋은 종목, 좋은 ETF들은 빠질 때마다 수량을 늘려가면 되는 거죠. 가격을 보지 말고 이 ETF들이 걸어온 역사와 앞으로의 산업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헝다 이슈가 제2의 리먼 사태가 되던 경제 위기를 맞아 주가가 폭락하던 경제 침체로 골이 깊어진 만큼 더 높게 올라갈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고 경기 침체가 오든 대공황이 오든 자본주의 시장과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았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평생 잃지 않는 투자,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